유방과 항우의 성공과 실패는 첫째는 사람을 포용하는 리더와 내치는 리더의 차이라고 했습니다. 항우는 자신만이 지닌 걸출한 힘과 재주만 믿고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편을 선호했습니다. 반면 유방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 외에 별다른 재주가 없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능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애썼습니다. 이러한 두 사람의 기질 차이는 천하의 인재들이 자신의 몸을 의탁할 수 있는 지도자를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기에는 자객들의 이야기가 실려있는 자객열전이 있는데 선비는 자기를 알아주는 자를 위해 목숨을 건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마천은 자객열전의 예앙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밑바탕에는 그 사람에 대한 존중과 신뢰가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둘째는 리더의 그릇 차이는 위기의 순간에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항우는 해하의 마지막 전투에서 대패하고 군대를 모두 잃어버리고 처음 군사를 일으킨 강동 땅을 눈앞에 둔 오강가에 당도했습니다. 오강을 지키던 청장은 강을 건너 강동 땅에 들어가서 전열을 정비해 유방과 다시 일전을 벌이라고 권유합니다. 하지만 항우는 정장의 권유를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항우가 정치적 제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포기하고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것은 부끄러워서 고향 사람들을 볼 면목이 없다는 체면 때문이었습니다. 반면 유방은 항우와 달리 살아남기 위해서라면 체면 따위를 중시하지 않았습니다. 유방이 항우의 군대에 쫓겨 도망을 갈 때 초나라 기병대가 턱밑까지 추격해와 자칫 사로잡힐 위기에 처하자 유방은 수레를 가볍게 만들어 적의 추격을 따돌리겠다는 다급한 마음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자식인 해제와 노원 공주를 수레 아래로 밀어 떨어뜨린 것입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무려 3번씩이나요. 위기의 순간 유방은 어떻게든지 살아남아 상대를 이기겠다는 악착 같은 근성이 있었지만 항우에게는 그런 근성이 없었습니다. 셋째는 작은 성공에 도취하지 말고 거시적인 목표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진나라의 도읍지 함양을 먼저 점령한 사람은 유방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전쟁에서 승리한 쪽이 패한 쪽을 약탈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방은 함양을 약탈하지 않고 그대로 둔 채 진나라의 민심을 안정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유방이 함양을 함락한 지 한 달이 조금 더 지난 후 뒤늦게 도착한 항우는 유방이 살려준 진나라 왕 자영을 처참하게 죽였습니다. 그리고 진나라의 궁실을 불태웠으며 진귀한 보물과 미녀를 약탈했습니다. 전쟁터에서 최선의 전략은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는 상대방의 마음을 완전히 굴복시키거나 또는 상대방의 마음을 얻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러한 전략을 책략전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군대를 동원해 무력으로 상대방을 공격해 승리를 얻는 것을 소모전이라고 합니다. 함양을 함락한 후 유방이 선택한 전략이 책략전이라고 하면 항우의 선택은 소모전이었습니다. 훗날 항우와 일전을 겨룰 때 계속된 패배에도 민심으로부터 강력한 지지를 받아 마침내 천하를 손에 얻을 수 있었던 비결이 거시적인 안목에서 진나라의 민심과 천하의 민심을 얻은 결과라는 것입니다. 넷째는 찾아온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도 일생에 몇 번의 기회가 온다는 말을 합니다. 항우의 책사 범증은 아직 유방이 큰 힘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유방을 제거하여 후환을 없애야 한다고
항우를 설득했습니다. 초안전쟁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 중 하나로 회자되는 홍문연회에서 범증은 유방을 죽이려고 했지만 항우는 한 번도 싸우기 전에 자신에게 항복한 유방은 결코 자신의 적수가 되지 못한다는 자만심 때문에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홍문의 연회 이후 5년이 지난 후 이번에는 유방에게 항우를 제거할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항우와 유방의 군대가 맞붙어서 항우의 군대가 크게 패하게 됩니다. 이때 유방은 항우에게 사신을 보내 전쟁을 끝내자는 제안을 합니다. 항우는 유방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천하를 반으로 나누자는 협약을 맺은 다음 항우는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초나라의 수도인 팽성으로 말머리를 돌렸고 유방 또한 말머리를 돌려 자신의 땅인 서쪽 한나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이때 유방의 책사 장량과 진평이 간언합니다. 한나라는 지금 천하의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또한 제후들도 모두 우리에게 붙었습니다. 이에 비해 초나라 군사들은 크게 지쳐있는 데다가 식량까지 바닥났으니 지금 하늘이 초나라를 망하게 하려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회를 놓치지 말고 초나라를 빼앗아야 합니다. 만약 지금 항왕을 놓아주고 공격하지 않는다면 호랑이를 길러 스스로 재앙을 자초하는 꼴이 될 것입니다. 장량과 진평의 간언에 유방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유방은 5년 전 홍문연의 항우처럼 우유부단하지 않았습니다. 즉시 항우를 추격해 해하 전투에서 초나라 군대를 완전히 깨트린 후 오강 인근에서 항우의 목숨을 거뒀습니다. 누구에게나 기회는 반드시 찾아온다고 합니다. 누구에게는 좀 더 빨리 찾아오고 누구에게는 좀 더 늦게 올 뿐 중요한 것은 기회가 찾아왔을 때 그 사실을 인지하고 상황을 판단해 최적의 결단을 내리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성공과 실패는 바로 이러한 결단력에 크게 좌우됩니다. 다섯째는 자기 단점을 아는 사람이 마지막에 웃는다는 것입니다. 오강가에서 항우를 죽이고 천하를 완전히 평정한 다음 유방은 낙양의 남궁에 여러 제후와 장수들과 승리를 자축하는 잔치를 베풀고 그 자리에서 한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루와 장수들은 감히 숨기지 말고 짐에게 진실하고 솔직하게 속마음을 말해보시오. 내가 천하를 차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고 항우가 천하를 잃은 까닭이 무엇이라 생각하시오? 신하들의 답변이 있었지만 유방은 고가와 왕릉의 말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며 이렇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공들은 하나만 알 뿐 둘은 모르는구려. 군막 안에서 계책을 세워 천하 밖의 승리를 결정짓는 지혜는 내가 장량만 못하오. 나라를 어루만져 안정시키고 백성을 위로하고 양식을 공급해 끊이지 않게 하는 능력은 내가 소화만 못하오. 100만 대군을 통솔해서 싸우면 반드시 이기고 공격하면 반드시 빼앗는 재주는 내가 한심만 못하오. 이들 세 사람은 모두 하나같이 천하에서 가장 뛰어난 인재로 내가 능히 그들을 쓸 수 있었던 것이 천하를 얻을 수 있었던 이유요. 항우에게는 단지 범증 한 사람이 있었을 뿐인데도 그조차 크게 쓰지 않았으니 이것이 그가 나에게 패배한 까닭이요.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혼자 힘만으로 이룰 수 있는 성공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기 능력과 한계, 장단점에 대한 인식과 차이에서 천하의 향방, 항우의 패배와 유방의 승리라는 역사적 결과는
판가름 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정주 선생님의 사기인문학에서 항우와 유방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일부를 소개했습니다. 고전은 시간이 지나고 유행이 변해도 변하지 않고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는 책입니다. 사마천의 사기는 3000년의 역사에서 찾는 인간학 수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혼돈의 시대에 인문학을 공부하는 것은 인문학은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를 탐구하는 학문이기 때문입니다. 한정주 선생님의 사기 인문학이 나와 우리 이 시대를 통찰하는 귀한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